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수도권의 첫 국립해양박물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설 공사를 진행해서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인천에 들어서게 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 건립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인천재능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손장원 교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좀 친근하시다면서요. 그 전에 TVN 차차차에 차차차에서, 출연하셨던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애청자분들도 아하 하실 것 같아요. 아유, 네. 기억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 2024년에 그러니까 월미도에 개관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건립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데 먼저 이 박물관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위치는 네. 오늘부터 마침 운행을 재개한 네. 월미 그 바다열차 네. 박물관역 근처에 있습니다. 아, 네. 그 이민사박물관하고도 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치 그리고 좋네요. 네, 위치 좋습니다. 네네. 거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총 사업비는 약 1,081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약 27,000평방미터의 부지에 17,000평방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5,000평 규모로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4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건물의 모양이 아직 뭐 이렇게 인천 시민들한테 이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네. 이 고래를 고래가 오. 바다를 향해 나가는 그런 형상을 네.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좋네요. 네네. 오. 그래서 그 인천에 특히나 그 월미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어떤 건축물로 네.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2024년 네.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시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해양수산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네. 그 지금 뭐 전시 컨셉트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전시 컨셉은 좀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인천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결정되면 사실 바꾸기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인천에 들어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보통 해양박물관 그러면 아쿠아리움을 이렇게 너무 좋죠. 아쿠아리움 있으면. 네,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인천해양박물관은 아쿠아리움은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쿠아리움은 네. 아니고 바다에서 일어난 네. 그다음에 바다를 배경으로 그다음에 바다에 인접한 지역 뭐 섬이라든지 해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났었던 그런 역사, 민속, 해양 교류 이런 해양사 중심의 박물관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인천은 뭐 공항이 들어서긴 했습니다. 사실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 항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천 항만이랄지 선박, 그다음에 해양 민속, 해양 생태 환경, 네. 그다음에 또 인천 앞바다를 오가다가 이렇게 침몰했던 그런 선박 중에 네. 발굴된 선박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해서 영흥도선, 그다음에 물론 대부도는 뭐 인천은 아닙니다만 대부도선 네. 뭐 이런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박물관의 대표 콘텐츠를 뭐 킬러 콘텐츠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그 고선박, 고선박. 영흥도선이라든지 네. 대부도선 이런 게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요. 무슨 보물선을 찾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아,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역사 이런 것만 하면 재미없는데.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네. 그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거기서 여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인천 시민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네. 뭐 거기 어린이 장보고가 나와요. 네. 근데 물론 장보고 활동했던 서해이긴 하나 네네. 사실 인천으로서는 지역적인 거리감이 있기 멀지 때문에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뭐 인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 병란도 같은 경우에는 황해바다이기 때문에 네네. 인천하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몰고 가야 됩니다. 아, 지금 이제 컨셉트 논의가 시작된 단계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시민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조금 약간 그렇게 늦은 건 아닌데 네. 뭐 지금부터 이제 인천 지역사의 의견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문회를 마치고 나서 네. 뭐 언론사라든지 뭐 시민단체라든지 몇 군데에서다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필요하다. 네. 이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가 하고 이제 시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조만간에 그런 그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수도권 유일의 국립해양박물관이 됩니다. 네. 다른 해양박물관은 지금 뭐 부산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뭘까요? 네, 사실 그 해양박물관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산 그 해양박물관이 있고요. 네. 목포 문화재청이 세운 목포 해양박물관, 그다음에 태안에도 있습니다. 네. 가까운데. 그리고 서천에도 지금 해양 생태 자료관이라는 게 이미 가동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새만금에는 그 간척사를 중심으로 한 또 간척박물관이 또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천에 들어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천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네. 그 뭐 인천에는 좀 뭐 인천 바다면은 뭐 전쟁의 역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특징을. 네, 저는 그 첫 번째 자문위원회 때 두 가지를 좀 강조했습니다. 예. 인천은 말씀하신 대로 전쟁도 많이 일어날 정도고, 그다음에 또 남북한의 어떤 그런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연편도 포격 사건이라는 게 대표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앞바다를 이제 그러니까 경기만을 포함한,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를 포함한 경기만을 기점으로 해서 북측 바다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거를 공간적 영역으로 해서 네. 여기 평화의 바다 컨셉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네. 이게 좀 정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약간 교류도 중단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그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한민족으로서 어떤 그런 자긍심을 불각시키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전시 컨셉도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 앞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그렇습니다. 예. 네네. 중요한 역할이죠. 네. 앞으로 이제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네. 이제 어떤 계획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이제 전시, 그러니까 그 건축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혀져 갔고요. 네. 근데 전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담당하는 업체에서 해양수산부하고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관계해서 하고 있으나, 네. 지금 바로 이때가 인천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다 생물 좀 많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생물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아쿠아리움 성격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아쉬워서요. 예, 네. 근데 그 아쿠아리움이 사실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 뭐 상어, 고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네. 갯벌을 특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네. 컨셉도 괜찮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은 여기 네.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인천에서 추천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인하대학교에서 퇴직하신 그 명예 교수님, 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거기에 인천이 갖고 있는 뭐 사구, 그러니까 네. 해안 사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걸 갖다가 좀 5개 공간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뭐 바다 쪽에 그러니까 모래 언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박물관은 건물만 있지만 외부엔 또 5개 공간이 있으니까 뭐 네네. 이런 제안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결국 이제 잘 우리가 의견을 결집시켜서 그 해양수산부에 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예, 우리 네. 교수님, 우리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 또 인천 시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달라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100만인 서명을 만들어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유치한 인천 시민들은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치는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부터 유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다면 정말 인천의 박물관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수도권 유일의 국립해양박물관이니까 우리 많은 관심 속에서 무사히 완공되고 또 인천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재능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손장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인천의 발전